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요, 김건희 여사와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근데 그걸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뭐 입수했다고 하면서 지금 시리즈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화면 캡처 파일이 221개라고 하고요. 2022년 2월 16일, 그러니까 대선 한 20일 전? 뭐 이 정도부터 2023년 7월 8일. 그러니까 당선된 한참 이후까지 122개가 당선 전이고 99개가 당선 후에 이제 주고받은 파일이다. 근데 이것이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한번 기록으로라도 좀 남겨놓고 뭐 현장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월간지나 뭐 이런 데서도 추가로 좀 추적 취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흥미로운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이걸 뭐 검찰에 다 제출했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오마이뉴스에도 갖다 준 걸 보면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버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선 이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돼서 대선에 출마하게 된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진보의 오야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윤석열 둘은 공동 운명체였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최재형 목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는 윤 후보는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를 목숨 걸고 지킨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가 누구죠?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이 당시에 무슨 뭐 대단하게 어떤 논리적으로 뭘 뭐 짜내고 뭐 소설을 쓰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부분이 남편으로부터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욕먹어달라는 문 대통령의 부탁을 윤 총장이 받았다. 의혹 초기에 조국이 법무장관을 그만두지 않은 거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그런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조국이 사퇴한 거는 2019년 10월 14일이고요.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10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했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조국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뭐 14일 이전에 아니 뭐 자꾸 조국이 안 나가니까 정경심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검찰이 이제 대통령의 뭐 그런 지시, 권유 뭐 이런 걸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현재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이제 뭐 조국이라는 사람은 뭐 위선자다, 무능력자다, 문재인에 있어서 조국은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부담이다. 그런데 조국을 자꾸 끌어안고 뭔가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황.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인 주도 세력이 누구냐 하는 거를 한번 파헤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는지, 뭐 그게 이해찬
전 총리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왜냐하면 이거는 남편한테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진영 내에 실질적인 그 파워 세력이 누구다 하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본 건지 아니면 제대로 보지 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시에 검찰총장이 나는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인데 그런데 대통령을 압박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이 조국을 밀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각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하고 나눈 이 카톡 내용에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 그런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인가? 굉장히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마이뉴스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물었더군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은 황당한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기가 막힌 소리다. 오히려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김건희 씨가 매우 책략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최강욱 전 의원은 윤 총장이 각종 경로를 통해 대통령 독재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팩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소개도 해드리고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조국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리고 당시 2019년 9월 6일인가요? 조국 청문회 때 청문회 도중에 정경심을 기소를 해버렸죠. 기소를 했을 때 보면 그 당시 그날 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독대를 했다 하는 게 함성득 교수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독대에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했다 하는 게 함성득 교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함 교수에 따르면 그 취재는 본인이 윤석열을 만나서도 했고 문재인 진영한테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독대를 했고 독대에서 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설명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함 교수 주장은 가타부타 확실하게 지시를 한 거는 없다.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해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자기 부인한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그때 남편의 그 얘기를 듣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조국 수사해라. 이거 문통이 지시한 거야. 이렇게 이해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씨하고 한 그 카톡 내용하고 함성득 교수가 취재를 했다면서 책에다 위기 대통령이라는 책에다가 써놓은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보기엔 일치합니다. 독대가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막지 않았다는 사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뉘앙스만 다르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뭐 조국이나 최강욱 그 당시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대 자체가 없었다. 특히 최강욱 전 비서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것 아니에요. 독대를 했는지 여부는 최강욱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대의 당사자니까 제일 잘 알겠죠. 자,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조국 수사가 과연 누구의 뜻이었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중요한 의미를 띌 텐데 그런 경우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씨하고 외부에 아무런 간섭이나 뭐 이해관계 없이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는 얘기라고 보고요. 이게 더군다나 취재를 했다는 함성득 교수의 주장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사실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추가 회고록, 그동안은 이제 외교 부분에 관해서만 나왔는데 추가 회고록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또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확한 건 확인될 수 없지만 적어도 검찰총장과 독대를 했다 안 했다 정도는 거기서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독대를 한 거는 뭐 두 사람이 제일 잘할 테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야 뭐 사실 주변 사람 모르게 독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는 우리가 바깥에 알려진 거 이상으로 뭔가 김건희 여사가 공동운명체라고 할 정도면 대단히 어떤 연결하는 고리가 끈끈하게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제가 김건희 여사와 이제 최재형 씨 이 카톡 일부입니다, 이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앞으로 현장 기자들이나 특히 월간지 같은 곳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좀 이 정치사를 이렇게 파헤친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지난번에 함성득 교수가 얘기했던 그 야당과의 연정, 이런 부분과도 저는 맥이 다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당과의 연정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나?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의심한다 뜻이 아니고, 하여튼 김건희 여사가 2019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이제 외부 사람, 그게 이제 뭐 서울의 소리 그 기자인가 뭐 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정보의 원천은 남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갈랐던 이 조국 수사,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그 묘한 입장, 뭐 이런 것들 한번 끊임없이 좀 취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마이뉴스에 나온 그건 막 캡처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